거기서 제가 불법 삭제 기자로 썼어요. 이진호 씨가 인터넷 불법 불법성이 도박에 강한 빠져서 온라인 불법 도박이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 곳곳에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공개하는 520입니다. 지난 1편에서 12살에 홀짝을 맞추던 아이들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서늘한 말 하나를 던졌잖아요. 그 아이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22살이 되고 32살이 돼요. 그런데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던져놓고도 여러분이 얼마나 실감하셨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이 결코 겁주려고 한 말이 아니었다는 걸 직접 보여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아이들이 자라서 도착하게 되는 진짜 현실, 아니 진짜 지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풀어가다 보면 요즘 한창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름 2개가 등장해요. 개그맨 이진호 씨, 그리고 BJ 철구 씨죠. 그런데 이 두 분의 이야기가 왜 하필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지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소름이 돋으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숫자 하나부터 보여드릴게요. 26조와 102조, 이 차이는 뭘까요? 우리나라의 합법 사행산업, 그러니까 복권, 경마, 스포츠토토, 카지노를 다 합친 매출이 2025년 기준 26조 원이에요. 이것만 해도 상상이 잘 안 되는 숫자죠? 그런데 말이죠, 음지에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돌아가는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2023년 추산으로 무려 102조 7천억 원이에요. 합법 시장의 4배가 넘어요. 이게 말이 되는 숫자일까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온라인 도박이 58조 6천억 원, 절반이 넘어요. 대한민국에서 오가는 도박, 돈의 대부분은 화려한 카지노 테이블 위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손에 쥐어진 그 휴대폰 화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그냥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다 의지가 약해서 빠지는 거지. 그런데 말이죠,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료를 파면 팔수록 이건 절대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도박 중독은 정신의학에서 정식으로 분류된 질병이에요. 정확한 명칭은 도박장애죠. 진단 기준이 9가지가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이 중 4가지 이상 해당되면 도박장애로 봐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혹시 지금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얼굴이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9가지 중에 4개 이상 지금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지 않나요? 도대체 왜 인간은 이렇게까지 되는 걸까요? 우리 뇌 속에서 벌어지는 일, 핵심은 우리 뇌의 보상회로에 있어요. 바로 그 유명한 도파민이 터지는 곳이죠. 그런데 말이죠, 도박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을 땄을 때만 도파민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깝게 졌을 때도 똑같이 폭발해요. 이걸 전문용어로 근접 실패라고 불러요. 숫자 하나 차이로 아깝게 빗나갔을 때 우리 불쌍한 뇌는 그걸 실패로 인식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의 성공했다 라고 착각해버리죠. 그래서 뇌 속에서 이런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아, 다음 판엔 무조건 되겠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바로 손실 추격이라는 거죠. 잃은 돈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도박밖에 없다고 믿어버리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잃을수록 그만두는 게 아니라 잃을수록 더 미친 듯이 깊이 빠져드는 거죠. 이래도 이게 단순한 의지 문제일까요? 절대 아니죠. 사람을 완벽하게 박살내는 3단계. 1단계, 승리기. 처음엔 이상하게 돈을 따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불법 사이트들이 처음엔 일부러 맛보기를 시켜주는 거죠. 이때는 나 도박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나 싶어서 주변에 자랑하고 난리가 나요. 하지만 이건 함정의 시작일 뿐이에요. 2단계, 손실기. 이제 슬슬 본색을 드러내며 잃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뻔뻔한 거짓말이 시작되죠. 가족들 눈 속이고 돈 나올 구멍 꾸며내고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니는 게 바로 2단계부터예요. 3단계, 절망기. 아, 여긴 진짜 참혹해요. 여기서부터는 도박이 재밌어서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오직 빚을 갚으려고 도박을 하죠. 직장 잘리고, 가정 깨지고, 그리고 결국엔 범죄에 손을 대게 돼요. 여기서 1편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빌린 200만 원 갚으려고 3천만 원짜리 강도가 됐던 그 불쌍한 고등학생. 그 아이가 서 있던 자리가 바로 3단계였어요. 나이만 달라졌을 뿐 구조는 똑같죠. 그리고 이 3단계는 돈이 많아도 아무리 유명해도 예외 없이 찾아와요. 오히려 돈이 많을수록 더 처참하게 무너지죠. 판돈 단위가 어마무시하니까요. 자, 그럼 실제로 이 3단계까지 걸어 들어간 두 분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개그맨 이진호 씨, 그 시작은 2020년이었어요. 우연히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발을 들였어요. 처음엔 그저 손 한 번 대본 정도였겠죠. 그런데 그 한 번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죠. 그렇게 몇 년을 숨기고 또 숨기다가 2024년 10월 결국 스스로 입을 열었죠. SNS를 통해 과거 불법 도박에 손을 댔었다는 사실을 직접 인정하고 코미디 빅리그, 아는 형님 같은 출연 프로그램에서 전부 하차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드러났어요. 동료 연예인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만 10억 원 이상, 대부업체에서 진 빚이 13억 원 이상, 전체 채무액 무려 23억 원 이상으로 추정돼요. 그리고 그 채무 목록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런데 이건 고백하고 반성했다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도박 사이트로 송금한 금액만 8억 7천만 원 상당이에요.
이 상습 도박 혐의에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져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어요. 한때 브라운관에서 웃음을 주던 사람이 몇 년 사이에 법정에 서서 징역을 구형받는 처지가 된 거죠. 그런데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이름 하나가 세상을 더 크게 흔들었어요. BJ 철구.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최근 인플루언서판을 아주 흔들어 놓았던 유명 BJ 철구, 본명 이해준 씨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도박 문제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미 2019년 상근 예비역으로 군복무를 하던 시절에 한 차례 논란이 있었죠. 필리핀 마닐라의 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대로 유포됐어요. 군인 신분으로 허가도 받지 않고 국외로 나가 원정 도박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육군으로부터 징계까지 받았죠. 그때가 바로 1차 논란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시작에 불과했죠. 그동안 올린 매출만 역산했을 때 약 660억 원에 달하던 사람이었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데 2년 전부터 다시 필리핀 원정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하더니 결국 그 많은 전 재산을 깔끔하게 탕진했어요. 그리고 2026년 7월 철구는 자신의 개인 라이브 방송에서 직접 입을 열었죠. 2년 전부터 필리핀에서 원정 도박을 해왔다. 일주일에 10억 원 이상을 도박에 쏟아부을 만큼 심각한 상태였다고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돈이 떨어지니까 현지 사채업자들한테 손을 벌렸는데 이자가 주 단위로 10%예요. 이건 살인적인 수준을 넘어선 고금리죠. 이자를 감당하려고 또 돈을 빌려서 돌려막다 보니 거래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고 부가가치세만 약 60억 원이 부과돼 결국 전 계좌가 압류당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계좌가 묶이니까 이번엔 압류를 풀고 돌려막기를 이어가려고 동료 BJ들에게 거액을 빌리기 시작해요. BJK에게 약 23억 원, BJ 짭구에게 약 20억 원을 빌렸고 이 중 일부만 갚았죠. 여기에 더해 함께 방송하던 여성 BJ들의 정상금까지 체납한 상태였어요. 수백억 원을 벌어들이던 대형 인플루언서조차 도파민의 노예가 되는 순간 자산도, 신뢰도, 인생 전체가 한순간에 짓밟혀버린 거예요. 자, 지금까지 보신 두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세상에서 잃을 게 아주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수십 년간 쌓아온 경력, 이미지, 명예, 그런데도 못 끊었어요. 결국 도박은 잃을 게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잃을 게 얼마나 많은지와 상관없이 사람을 파괴하는 무서운 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왜 그때 안 멈췄을까요? 아니, 빚이 23억이 되고 계좌가 압류당했으면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멈췄어야 하는 거 아닌가? 거기에는 아주 기괴하고 무서운 심리가 숨어 있어요. 도박을 계속하는 동안에는 한 판만 크게 터지면 다 복구할 수 있어 라는 달콤한 환상 속에 살 수 있거든요. 빚이 10억이어도 아직 게임이 끝난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말이죠, 판을 접고 걸어 나오는 그 순간 그 10억이라는 빚은 내가 평생 짊어져야 할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현실이 되어버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박을 못 멈추는 건 돈을 더 따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멈추는 순간 마주할 현실이 너무 무서워서 못 멈추는 거죠. 그래서 가장 깊이 빠진 사람이 가장 걸어 나오기 힘든 개미지옥 같은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사람들은 사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아니에요. 진짜 불쌍한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도박 중독의 진짜 불쌍한 피해자는 도박을 한 당사자가 아니에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도박 중독 성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절도 같은 재산범죄 경험이 16.4%, 폭력범죄가 12.1%예요. 이것도 높죠? 하지만 말이죠, 진짜 경악스러운 건 지금부터예요. 배우자 폭력이 무려 44.5%,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아동학대가 22.5%였어요. 두 집 중 한 집꼴로 아내가 맞고 네 집 중 한 집꼴로 아이들이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는 뜻이에요. 정말 치가 떨리지 않나요? 경제적 수치도 한번 볼까요? 실직이나 폐업 10.5%, 신용불량자 10.1%, 파산이나 회생진행 중 6.3%예요. 결국 도박은 자기 돈만 날리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도박에 빠지면 옆에 있는 아내가 맞고 밑에 있는 아이가 매를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소름 끼치는 연결고리가 하나 드러나죠. 그 지옥 같은 집에서 자란 아이가 12살이 되어 휴대폰으로 홀짝 게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1편에서 미성년자 처벌 이야기 해드렸었죠. 촉법소년, 범죄소년, 소년보호처분. 미성년자에겐 그래도 전과 안 남는 기회라는 게 있었어요. 하지만 말이죠, 어른이 되는 순간 보호처분은 없어요.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해외 합법 카지노에서 한 건 괜찮죠? 아니에요. 우리 법은 속인주의라 한국인이면 해외에서 했어도 국내법으로 처벌받아요. 아까 말씀드린 필리핀 원정 도박도 다 처벌 대상이죠. 둘째, 난 도박 안 하고 통장만 빌려줬는데요. 법정에서 그런 변명? 절대 안 통해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도박방조, 사기방조죄까지 풀코스로 얹어져요. 1편에서 친구 3명 가입시키면 빚 깎아준다던 말 기억나시죠? 어른이 되면 그게 통장 하나만 빌려줘로 바뀔 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소년보호처분 같은 건 없어요. 바로 빨간 줄 그어지는 거죠.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도박 중독은 치료가 되는 병이에요. 혼자서 끙끙대는 의지가 아니라 치료로 끊어내는 거죠.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인지행동치료예요. 난 패턴을 알아. 다음엔 무조건 터진다 라는 그 썩어빠진 착각의 회로를 고쳐주는 치료죠. 둘째, 자조모임이에요. 단도박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끌어주고 잡아주는 거예요. 혼자 외롭게 싸우는 것보다 성공률이 훨씬 높죠. 셋째, 가족치료예요.
이게 진짜 별 5개짜리로 중요해요. 가족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환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더 깊은 늪으로 빠지기도 하거든요. 가족분들, 제발 이 3가지만 꼭 지켜주세요. 하나, 빚 절대 대신 갚아주지 마세요. 갚아주는 순간 이번에도 해결됐네? 하고 다음엔 판돈을 더 키워서 가져와요. 둘, 비난하고 추궁만 하지 마세요. 1편에서도 말씀드렸죠? 혼내면 숨기고 숨기면 빚만 눈덩이처럼 커져요. 제발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도박 중독은 가족 전체를 피말리게 하는 병이에요. 국번 없이 1336번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에요. 본인도 가족도 100% 비밀 보장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어요. 1편의 그 번호 어른들도 똑같이 쓰시면 돼요. 그리고 1편과 2편이 이어지는 진짜 이유, 이건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의 연속된 인생이에요. 12살에 거북이 달리기 게임을 보던 아이가 22살에 첫 월급을 쏟아붓고 32살에 집을 담보로 넣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 누구도 불쌍한 아이라고 불러주지 않죠. 촉법소년도 없고 소년보호처분도 없고 남는 건 억대의 빚과 무너진 가정, 그리고 전과자라는 낙인뿐이에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딱 하나만 가슴에 품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무서운 병은 그 어떤 단계에서든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판을 터는 순간 마주할 현실이 무서워서 망설여지시나요? 하지만 하루 더 미루면 그 현실은 더 끔찍하게 커져요. 오늘 나오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싼 값을 치르는 길이에요. 12살에 멈추면 제일 좋고 22살에 멈춰도 되고 오늘 멈춰도 절대 늦지 않았어요. 단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제발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하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시다면 오늘이 가기 전에 꼭 연락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1336을 누르세요. 2편에 걸친 도박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